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뭔가 타는 냄새. 어디서 불이 났나? 타인을 짓밟는 악인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고문 소믈리에다. 집으로 돌아가던 나는 황급히 달리기 시작했다. 목재와 화학물질 냄새. 화재인가? 아니. 와, 성당에 불이 났다. 소방차 불러, 빨리! 그리고 성당이 형형이 불타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잠깐, 성당 안에 보육원이 있다고? 최악의 가능성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 구조는 아직이야. 안에 아이들이 있을지도 몰라. 이봐요, 위험하다고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연기와 불길 때문에 생존자를 수색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기? 여기다. 끔찍한 옷장 안에서 아기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급히 옷장 문을 열자 괜찮으십니까? 그 안에 있었던 건 아기와 의식을 잃은 수녀였다. 어깨에 상처가 있어. 총에 맞은 건가? 수녀는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출혈이 심각했다. 건물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두 사람을 데리고 화염지옥에서 탈출했다. 다행히도 도착한 구급대가 바깥에 대기하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살아있습니다.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예. 설마 이 난리통이 뛰어든 건가?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은 미처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이 잡힌 뒤 성당 안에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하네. 보육원에 10명은 있을 텐데 다 어디로 간 거지? 보육원에 머무는 사람 대부분이 어린아이였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며칠 뒤 나는 수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절 구해주신 분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수녀는 내게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아기는 다시 수녀의 품으로 돌아갔다. 제 동생이에요. 친동생은 아니지만요. 저나 어린아이들에게 그 보육원은 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었다.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깨에 난 상처, 총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만. 네, 맞아요. 실례가 아니라면 사정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당신에게 말씀드려야겠죠.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까. 그러자 수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녀 이름은 모치즈키 치요. 맑은 어린이 동산이라는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머니, 성당 갔다 올게요. 그래,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그녀에겐 타이코라는 양무가 있었다. 지효 씨는 가난하기 시절 보육원 앞에 버려졌었다고 한다. 세상에, 가엾어라. 이제 괜찮단다. 이곳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버려진 아이였다. 이번엔 내가 술래야. 와, 도망쳐! 비록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형제 자매나 다름없었다. 맑은 어린이 동산은 어떤 자선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아이는 나라의 보물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거라. 우와, 완전 높아! 매번 감사해요. 감사하긴 뭘. 나도 좋아서 하는 일인걸. 그 단체는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지원했다. 보육원을 사랑한 치호 씨는 수녀가 되어 성당에서 일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 딸, 언제 이렇게 컸담. 고맙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 신부가 새로 부임했다. 시시마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시시마는 신학을 전공한 엘리트였다.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시시마의 전문 분야는 성가로. Amazing Grace. 몹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시시마가 부임하고 얼마 후 타이코 선생님, 아라타와 켄제를 이탈리아로 보내 성가를 배우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유학을 보내잔 말씀인가요? 시시마가 갑작스러운 제안을 던졌다. 그래도 아직 9살밖에 안 된 애들을 외국에 보내는 건 좀... 아무래도 걱정되니까요. 물론 두 사람은 난색을 표했다. 걱정 마세요. 잘 지낼 수 있도록 이탈리아 지인에게 잘 말해두겠습니다.
전 갈래요. 나도 예쁜 목소리 갖고 싶어요. 두 사람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이탈리아 유학을 희망했다. 조심히 다녀오렴.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해. 네, 열심히 배울게요. 두 사람은 마지못해 아이들을 이탈리아로 보냈다. 하지만 아이들의 연락이라곤 시시마를 통한 편지뿐이었고 잘 지내려나 몰라. 걱정이네. 그러게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걱정됐다. 지호 씨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안 되겠어요. 시시마 신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볼게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나도 같이 가마. 시시마 신부의 집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저 사람은 뭐지? 신부님 옆에서 뭐 하는 거야?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안을 들여다보자 시시마 신부 앞에 험상궂은 얼굴의 외국인이 서 있었다. 리처드, 그 애들은 변태한테 잘 팔아넘겼겠지. 물론 비싼 값에 팔았으니 걱정 말라고. 비싼 값에 팔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그럴 수가...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충격적인 발언.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고환을 없애면 변성기가 오지 않는다니. 일명 카스트라토라고 하지. 변성기를 인위적으로 억제한 남자아이를 그렇게 불러. 카스트라토란 거세를 통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한 남자 가수를 뜻한다. 싫어, 하지마. 변성기가 오는 것을 막아 영영 미성을 유지하도록 말이다. 하지만 카스트라토는 현대에 접어들면서 사라진 문화였다. 카스트라토? 말도 안 돼.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건 악몽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타이코 씨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소리를 듣고 남자들이 바로 복도로 나왔다. 이런, 쥐새끼가 엿듣고 있었군. 신을 대신해 벌해주겠어. 시시마의 손엔 총까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 총이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우릴 속였어. 그 애들은 당신을 믿었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그 애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싶어했다. 카스트라토가 되어 소원을 이뤘는데 뭐가 문제지? 거세한 뒤엔 부자 남색가한테 팔아버렸으니 지금쯤 한창 침대에서 울고 있겠군. 시시마는 아이들의 꿈과 보육원 사람들의 사랑에 침을 뱉었다. 놈이 악마란 사실을 깨닫고 타이코 씨는 신속히 행동에 나섰다. 지호! 애 데리고 얼른 뛰어! 어머니! 타이코 씨는 즉시 비상 버튼을 눌렀다. 리처드, 이것들은 내가 처리할 테니 넌 애들을 납치해. 가능한 많이.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지호 씨는 망설였다. 못해요.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도망쳐요? 도망치는 것은 곧 어머니를 버리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런데 다음 순간 멍청한 고아 같으니 내가 놓칠 줄 알고! 시시마가 발포한 총알이 지호 씨의 어깨를 꿰뚫었다. 그것을 본 타이코 씨가 시시마의 몸을 붙들었다. 지호! 도망쳐! 네가 가족을 지켜야 돼! 이게 떨어지지 못해! 귀기 어린 외침이 지호 씨의 등을 떠밀었다. 얘는 내가 지켜야 해. 이 아줌마가 우선 너부터 죽여주지! 보육원에 타이코 씨의 단말마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넌 내가 꼭 살려줄게. 아. 하지만 어머니의 부탁과 품에 안은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은 계속 도망쳤다. 어깨를 다친 탓에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여기 숨자. 어릴 때 자주 들어갔었지. 지호 씨는 낡은 옷장에 주목했다. 그렇게 옷장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어깨의 취절로 인해 정신을 잃고 만 것이다. 젠장, 어디 숨었지? 시시마, 애들은 확보했어. 뭐 태워 죽이면 그만이지. 그 부상으로 도망쳐봐야 얼마나 도망치겠어? 시시마는 아무 망설임 없이 불을 지르곤 보육원에서 도망쳤다. 바로 그날 내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두 사람을 구한 것이었다. 보육원은 제 집이었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모두 가족이었어요. 그
악마들의 양분이 되려고 살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거세를 당해야 하죠? 왜 우리 어머니가 죽임당해야 하냐고요? 소리치는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효씨, 놈들이 벌을 받길 원하십니까? 벌을 내리는 자가 신이 아닌 인간이라 할지라도? 네, 어머니를 죽이고 동생들의 인생을 짓밟은 놈들이 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신이건 인간이건 상관없어요. 나는 고문 소믈리에로서 물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살인자라는 업보를 짊어지게 됩니다. 신에게 등을 돌릴 각오는 돼 있습니까? 이 분노를 놈들에게 돌려줄 수만 있다면 저는 기쁘게 지옥에 가겠어요. 그녀의 눈동자에 흔들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한과 슬픔에 부응해야 한다. 당신의 분노와 소망, 제게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죠? 악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고문 기술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으리라. 부탁 드려도 될까요? 네, 맡겨주십시오. 지효씨는 내게 분노와 소망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 후 나는 곧바로 정보상 고다이에게 연락을 취했다. 시시마 신부라면 이미 정보를 파악해뒀지. 그 이야기 자세히 들려줘. 시시마는 이탈리아의 성당에 오랫동안 근무했다. 오 해피데이. 목소리는 배꼽에서 내야 한다. 찬송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음악이니 감사를 담아 불러야 한다. 네. 시시마는 소년 성가대를 지도하는 경건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놈에게 어떤 악마가 찾아와 속삭였다. 신부님, 제 참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럼요.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작은 남자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만두려 해도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어요. 신부를 찾아온 것은 한 소아 성애자였다. 남자는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성기가 오시하는 남자아이 목소리를 특히 좋아합니다. 예? 그런 아이를 사기 위해 억 단위의 돈을 쏟아부었죠. 뭐? 변성기가 아는 소년을 사려고 억 단위를 썼다고? 신부의 신분으로 돈에 눈이 멀고만 시시마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 정말입니까? 원하신다면 새로운 소녀를 소개해드리죠. 남자에게 소년을 알선해주겠다고 말을 꺼냈다. 한번 선을 넘고 나니 밑바닥까지 타락하는 건 한순간이었다. 어린애가 이렇게 비싼 값에 팔리다니. 놈은 마피아와 손을 잡은 후 카스테라토로 만들면 더 비싸게 팔리겠지? 완전히 미쳤군 시지마. 마피아도 네 앞에서 한 수 접어주겠어. 변태들을 상대로 어린아이를 팔아치우는 사업을 확대했다. 일본에 온 이유도 유럽권에서 아시아계 남자아이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맑은 어린이 동산을 노린 거지. 성당 안의 보육원, 신부로서 자기 입맛대로 주무르기에 안성맞춤이지. 정답. 덧붙이자면 보육원의 아이들은 마피아에게 납치당했어. 아지트는 여기 적어놨어. 이날 시시마는 결탁한 마피아의 아지트에 있었다. 선생님? 사람이 있어요. 먼저 온 손님이 있었군. 나는 남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아, 이거 별일이군. 그 유명한 고문 소믈리에를 만나다니. 엘페타스라는 킬러 조직의 간부 세라 렌지로였다. 엘페타스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 살인을 행하는 조직이다. 매국노 자식! 국민에게 죽음으로 사죄하도록! 세라는 그곳에서 손꼽히는 인류 암살자였다. 그 신부를 처리하러 왔나? 얘기가 빠르군. 시시마의 신병은 내가 확보한다. 하지만 이 남자도 어린애 심부름이나 하러 온 것은 아닐 터. 웃기지 마라. 놈은 나라의 보물을 외국에 팔아넘겼다. 그 악랄한 신부는 내 손으로 죽일 것이다. 놈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해. 그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방해하겠다면 힘으로 빼앗겠다. 그때 놈의 근육이 부풀어 올랐다. 힘으로 빼앗으시겠다. 바로 나 세라 센지로를 상대로! 다음 순간 놈이 무언가를 투척했다. 할 수 있을 테면 어디 한번 해보시지! 차크람인가? 흉악한 원형의 날이 이쪽으로 날아왔다. 나는 궤도를 파악한 뒤 공격을 회피했다. 그때
나는 이미 가죽 벨트를 푼 뒤였다. 시력을 무력화시킬 작정이었지만 말이다. 세라는 내 공격을 회피했다. 그리고는 내 쪽으로 바짝 다가와 그 목 내가 가져간다. 칼을 휘둘러 내 뺨에 상처를 냈다. 힘 대결이라면 나도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단순 명쾌하게 주먹을 내질렀다. 놈이 재빨리 팔을 교차해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내 주먹에 맞아 뒤편으로 튕겨 날아갔다. 그러자 놈이 광기 어린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재밌군. 아주 재밌어. 듣던 대로 놀라운 무력이야. 전투 자체를 즐기는 성향인 듯했다. 이윽고 세라가 입을 열었다. 맑은 어린이 동산 피해자들의 원통함은 내가 풀겠다. 방해하지 마라. 맑은 어린이 동산이라고? 잠깐, 내 의뢰인은 수녀인 모치즈키 치요시다. 뭐라고? 모치즈키 수녀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내가 그 사람을 구했다. 그리고 의뢰를 받았지. 그랬군. 감사한다. 신뢰를 범한 점은 사과하지. 세라는 사정을 듣고 목을 내렸다. 수녀님의 의뢰라면 시시마는 양보하겠다. 다른 악마들은 내가 처리하지.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되었다. 그 후 세라가 아지트에 쳐들어갔다. 아이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물에게 그런 짓을 했겠다. 에? 뭐야 당신들? 세라의 난입에 아지트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왜 살아있는 거지? 인정할 수 없다. 단숨에 적진을 제압해 보였다. 이 나라를 어지럽히지 마라. 이 야만족 같으니. 괴물이다. 그 광경을 본 시시마가 도주를 꾀했다. 하지만 이대로 놓쳐버릴 내가 아니다. 너는 신에게 외면당한 지 오래다. 심판받을 시간이다. 세라가 양보해준 타깃신이 확실하게 포획해야 한다. 다행히 아이들은 외국에 팔려나가기 전이었다. 얘들아, 다친 데 없어? 세라 아저씨! 다행이다. 늦지 않았어. 정말 다행이야. 아이들은 세라에게 맡겨두면 문제없을 것이다. 그 후 나는 시시마를 고문실로 옮겼다. 내 이놈들 그만두지 못해. 난 신부란 말이다. 신부는 무슨, 그냥 인간 쓰레기겠지. 선생님, 오한마 가져왔습니다. 우선 니놈의 대부터 끊어주지. 인사 대신 양쪽 고환을 터뜨렸다. 그리고 늘 그러했듯 질문을 던졌다. 너는 보육원 아이들을 속이고 생식 기능을 빼앗아 변태 성역자에게 팔아넘겼다. 심지어 범행을 들키자 아이들의 양모를 살해했다. 이건 신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지만 놈의 대답은 이러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찬송가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해야 하지. 나는 그분의 마음을 알기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악마라도 이 정도로 추악하진 않을 것이다. 나는 신 같은 건 믿지 않아. 신은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고문 소믈리에가 존재하는 이유다. 피해자의 분노와 원통함을 범인의 몸에 몇 조배를 쳐서 돌려주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분노의 스위치 온! 무슨 짓을 하려고? 루카가 스위치를 누르자 바닥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시시마의 몸을 하강시켜 싫어, 하지마. 펄펄 끓는 물속에 머리부터 빠뜨리기 시작했다. 물에 잠깐 담갔다가 다시 들어올리면 오한마로 놈의 고관절을 부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 빠뜨렸다. 어때? 펄펄 끓는 물이 코로 들어가는 기분은? 놈이 쓴 가시 면류관은 형상기억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 열이 가해지면 크기가 줄어든다. 머리에 쏠린 피를 빼면 장수할 수 있다제. 그렇게 되면 가시가 머리를 파고든다. 그 후 양쪽 다리가 물렁해질 때까지 오한마로 두들겼다.
무고한 아이들의 하반신에 손을 댔으니 인과응보 아니겠는가. 사흘에 걸친 고문 끝에 시시마의 생명은 한계에 달했다. 주님, 곧 주님 곁으로 갑니다. 혼탁한 의식 속에서 주님인지 뭔지에게 중얼중얼 말을 걸곤 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불렀는가? 시시마의 곁으로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주다. 엄청나게 전지전능하지. 놀랍게도 주님께서 강림하신 게 아닌가. 더 이상 사과할 능력조차 없는 시시마는 주님이시여, 저를 구원하러 와주셨군요. 눈앞에 나타난 자가 자신이 믿는 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참으로 아름답지.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켜왔습니다. 나를 구원받을 거야. 허나 나는 생각한다. 세월이 지나 달라지는 것 또한 미덕이 아니겠는가? 너는 완전히 틀렸다. 그러니 이건 신의 형벌이다. 주님은 시시마의 고관을 무참히 짓밟았다.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 믿었던 신에게 외면당했다. 너는 지옥행 합정이다. 염라에겐 호되게 벌을 주라고 말해둘 테니 그리 알도록. 네,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절망이다. 그토록 믿었던 주님에게 외면당해서 어쩌나 너에겐 지옥이 어울린다고 하시는군. 너는 신의 이름을 악용해 추잡한 욕망을 채웠을 뿐이다. 신의 뜻대로 실컷 고통받다가 저 세상으로 가시지. 그리고 다시 열탕에 집어넣자 시시마는 절규하며 정신이 나간 채로 사망했다. 이렇게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얘들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신경 쓸 거 없다. 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행동했을 뿐이니. 엘페터스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의뢰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의뢰인은 맑은 어린이 동산을 재건하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게요.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